안녕하세요. 실버 산업을 읽어주는 남자의 실버왕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층 은퇴를 맞아서 제2막이 펼쳐진 분들과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중장년층들이 꼭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할 따놓으면 좋은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가 펼쳐졌죠. 우리가 세대를 딱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세대를 분류해서 경제를 이모작하자. 그래서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경제를 분류해서 일을 해서 이 경제를 한번 이끌어 가보자 하는 시기까지 왔어요. 좋으나 싫으나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 없이 계속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현실을 맞아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어떤 자격증을 미리 눈여겨보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자, 일단 자격증 설명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현재 고령화 속도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잠시 한번 볼까요? 이 설명을 들으면 이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를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는 중년과 장년을 구분하여 중년은 40에서 49세, 장년은 50에서 64세로 나뉘며 65세 이상을 노년으로 보죠. KOSIS 2025년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3%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1,500만 명이 넘고요. 연령계층의 20% 이상을 차지하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중장년층 40에서 64세 인구는 1,900만 명, 전체의 36.5%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고령화 속도는 일본이 고령화에 도달한 24년보다 빠른 18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UN 2023년 보고서에도 나왔죠. 우리나라는 2030년이 지나면 한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꼴인데 젊은 세대들의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이건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그리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라거나 이런 씁쓸한 얘기가 나올 정도죠. 저출산은 결국 해결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미 4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이 저출산 부양책에 투자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 합계 출산율 0.78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요. 어쩌면 인구 부양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지금의 인구를 유지한다? 그건 다른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일 건데 지금의 인구를 세계적으로 유지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선진국 중에 1억이 넘는 나라는 미국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계속 유지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죠.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처럼 인구가 계속 많아져야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계속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지구 안에 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건 일본은 우리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먼저 했죠. 물론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앞으로 진입하는 것도 사실이죠. 일본은 2005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일본의 고령화율은 1970년에 7%, 94년에 14%, 05년도에는 20%를 넘었고 2011년에는 23.3%를 기록했죠. 물론 세계적인 선진국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속도가 좀 문제인데 프랑스가 115년 만에, 스웨덴이 85년 만에, 영국이 47년 만에, 독일이 40년, 이렇게 일본의 경우는 24년인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18년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그럼 사회에서는 대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봐야겠죠.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일본은 가계금융 총액이 1,471조 엔이거든요. 그 중에 56%가 현금 및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융자산의 보유 목적이 노후생활자금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연금 라이프도 일반화되어 있고요.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은 연금이고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연금으로는 생활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인생은 점점 길어지고 수명 연장이 계속되고 그래서 중장년층, 노인 전부 지금 일을 하는 게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증이나 일자리에 중장년층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할 거죠. 우리는 예전에 일본을 곱게 늙은 노인의 국가로 비유했어요. 그게 뭐 비아냥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는 곱게 늙은 노인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아마 이게 새로운 세계를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지라도 그 과도기에는 독자 생존의 시대가 될 건 확실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정부의 보조금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을 거라는 게 거의 요즘 연금 정책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에 따라 한번 가봅시다. 중장년층 추천 자격증 9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장년층 추천 자격 구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개인데요.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주요 업무는 노인 돌봄 서비스인데 연봉은 2,500에서 3,800만 원 사이고 추천 연령은 50대에서 60대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인데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호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됐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같이 처음에 벌어졌거든요. 이 부분 역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은 예나 지금이나 잘 되지만 가사도우미처럼 취급하거나 성희롱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결국은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고 인식이 개선되면서 나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개선되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주요 업무는 물류창고 화물 이동이에요. 연봉은 3,000원에서 4,500만 원, 추천 연령은 40대에서 60대입니다. 생산 현장이나 창고 부두 같은 곳에서 적재 하역, 운반을 하죠. 대형마트나 가구, 식료품, 운동기구도 되겠죠. 상품과 무관하게 모든 물류센터에서 취급하고 그렇기에 취업이 용이합니다. 자격증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다만 취업을 할 때 테스트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식 조리 기능사입니다. 주요 업무는 음식을 만들고 위생을 담당하는데 연봉은 3,000에서 3,500만 원이고 추천 연령은 50대 이상입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학교, 병원, 구내식당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업종도 연령이 높죠. 또 일반 음식점도 위생 문제 등으로 자격증을 보는 곳이 요즘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어서 넣었습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두 개를 보고 난이도가 낮아서 따기 쉽습니다. 학교 급식소 같은 곳에 취업을 하면 방학 때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지원하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업무죠. 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고 연봉은 성과제지만 3,600만 원 정도의 평균 연봉이 나온다고 합니다. 추천 연령은 전 연령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수기능사입니다. 건축 방수공사를 하는 업무고 연봉은 3,200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추천 연령은 40대에서 50대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기기사입니다. 건축공장 전기시설 관리가 업무며 연봉은 3,500에서 5,500만 원 사이입니다. 추천 연령은 40대에서 60대죠. 전기 관련 자격증은 전망 자체가 예전부터 좋긴 했습니다. 전기가 빠지는 곳은 없죠. 사기업, 공기업도 역시 진출이 가능하게 쉽고 공급도 역시 그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만 수요도 많은 시장이죠.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어르신 케어 상담이 주 업무인데 연봉은 2,800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추천 연령은 50대 이상이고요. 요새 요양보호사 자격증에서 사회복지사 2급으로 많이 자격증을 갈아타는 추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온라인에서 쉽게 과목을 이수하기 쉽고 실습시간 160시간을 채우면 되는데 이후에 거주지 주변 중장년 내일센터나 희망일자리 센터를 찾거나 구청 같은 곳에서 상담 방문도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스마트홈 기능사입니다. 지금은 지능형 홈 관리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등의 발전으로 스마트홈 기기의 관리가 업무죠. 초기 연봉은 일반적으로 연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추천 연령은 40대에서 50대고요. 이게 원래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2024년 1월 이후에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변하면서 명칭도 역시 지능형 홈 관리사로 바뀐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 이런 발전으로 스마트홈 기기가 일상화되고 주거뿐만 아니라 호텔, 병원,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르신들에게 케어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꼭 들어갈 자동 시스템들이 여기 많아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추세이긴 합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필기와 실기가 있는 시험입니다. 아홉 번째는 재활운동 지도사입니다. 노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의 업무며 연봉은 2,900에서 3,800만 원 사이입니다. 추천 연령은 50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 상위 3종 그리고 전망지수 1위에서 3위까지 이 세 업종이 겹치는데요.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양보호사가 연간 18%씩 늘고 있고 요양보호사 1위, 수요산업은 헬스케어 쪽이죠. 사회복지사가 연간 12%씩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2급이 2위입니다. 수요산업은 공공복지 쪽이고요. 직영운전기능사가 연간 9%씩 증가하고 있고 직영운전기능사가 3위입니다. 수요산업은 물류, 건설이 되겠죠. 2025년 시도별 65세 이상 비율, 지역별 주요 일자리도 있는데 인기 종목과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남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31.2%를 차지하고 경북은 조경기능사, 방수기능사가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전기기사, 스마트홈 매니저가 12.1%를 주요 일자리로 차지하고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전기기사나 스마트홈 매니저가 조금 더 많네요. 부산의 1순위는 요양보호사, 2순위는 방수기능사입니다. 대전 1순위는 스마트홈 매니저, 2순위는 전기기사입니다. 제주 1순위는
조경기능사, 2순위는 재활운동지도사입니다. 취득이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으로는 드론 전문가 자격증, 떡제조 기능사, 바리스타, 조경기능사, 손해평가사 등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그만큼 좁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전기기사가 인기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과목이 좀 따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좀 밀리지 않았을까. 세종은 아직 인구가 젊으니까. KOSIS 통계를 보면 50대는 기술직, 60대는 돌봄 분야가 적합합니다. 지역별 수요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사람인이나 잡코리, 알바 천국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현재 자기 지역에 지금 제가 말한 직종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집하는지, 몇 명이나 모집하는지, 자주 구인이 있는지 한 달에 한두 번씩 확인하시면 데이터가 금방 쌓입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겠죠. 기억하셔야 될 건 어떤 자격증이든지 그 자격증을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력을 쌓거나 자신이 발품을 팔아야 하고요. 국가기관을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이 그 일에 맞는지, 그 전에 자신의 경력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상 하나만 딱 보고 그래 이것만 따면 돼, 내 이것만 들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건 우리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회는 그런 사람을 쓰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도태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쌓아두면 취업하기 좋은 자격증 9개까지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 스마트홈 기능사 관련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격증들은 국가에서 중장년층을 위해 지원한 혜택들이 많거든요. 교육비 200만원 지원이라든가 실습수당 지원도 나오고요. 사회복지사 2급도 나중에 시험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사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자격증 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많이 해도 자격증 따는 방법은 너무 많이 나와서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가올 미래에 조금씩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채널이 쏟아지는 지금 구독해 놓지 않으면 다시 저를 찾기란 어렵겠죠. 저에게 제안 혹은 연락하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다가올 퇴직이 없는 시기에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셰보왕 패트릭이었습니다.